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몇 프로 개업 준비가 돼 있다고 볼까? 영상. 아 예. 신기하네.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RSA 5개월 끝났다. 그냥 50%? 50%. 다 여기 분들 아, 저는 한 60%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한 30%. 30에서 50, 30.5. 30 하고 나머지는 제가 플레이하다 싶습니다. 추가 5%, 10%.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데 5%였잖아요. 이제 한 10%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85%는 뭘까? 현장에서 현장, 경험. 임장. 현장 경험이 아마 한 20% 차지할 거예요. 20%. 그럼 뭐예요? 65%가 또 남았잖아. 오, 65%는 또 뭐야 그러면? 발품 파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개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있어요?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65%의 일이 사람을 채워가는 일이야. 사람을 만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서 아주 막 뭐 손님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그 기분 좋은 상황은 연출이 잘 안 돼요. 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은 굉장히 장점이세요. 사람을 많이 보셨잖아. 네. 사람을 많이 알잖아. 혹시 개인정보도 다 갖고 계신가요? 세상에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 의지하고 살잖아요. 지금 밟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 근데 이게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에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죠. 폭등을 한 건 일시적이잖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 그럼 폭락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또 다른 공부예요. 그거는 정보에 대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손님이 뜨고 왔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경기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지역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역 정보, 나는 어디를 거점으로 삼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거기 정보가 없잖아. 지역 정보. 거시적인 경제 정보부터 지역 정보까지. 그러면 지역 정보는요, 누가 알려줘요?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 일을 하는 게 한 6개월 걸려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65%가 다 맞췄는데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살벌한가요? 이거를 모르고 공부를 하고 공부만 전념하고 하다 보니까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망한 거예요. 아, 원래 허망해야 되는데 더 쌓이는 거야. 왜 이렇게 험난해? 힘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격증 소지자가 50만인데 40만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업했거나 개업에 관여했거나 소공으로다가 일해보거나 이렇게다가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러한 준비를 안 하고, 근데 그분들은 자격증 5%만 따고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준비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5% 가지고 95% 시장을 이기려고 나왔으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50만 중에 40만이 다 퇴출돼 버리는 거예요. 자격증 딴 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관두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영업 능력이 필요하고 관리 능력이 필요해. 무슨 중소기업이에요. 고객 관리해야 되죠. 마케팅 해야죠. 응?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일을 해야죠. 이걸 다 혼자서 못하거든.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잊어먹어. 그러니까는 저기 제가 먼저 번에 알아봐 달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도 몰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시죠? 그러면 고개를 딱 끊고 도망가요. 근데 죄송합니다. 또 이제 조금 융통성 있는 사람은 제가 아직 제대로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습니다 하고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누군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도 현재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까먹는 거야. 그런 일들이요, 나중에 무궁무진해집니다. 우리 집안에 아빠 하나 있고 애들 둘이 있는데 그것도 까먹잖아.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고객이 한 5, 60명이 되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관리력이거든. 또. 처음에 그런 고객을 만들어는 마케팅을 막 전개를 해. 여러분들이 마케팅이 뭐예요?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마케팅 공부하셨죠? 네. 마케팅이 뭐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요. 네.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홍보나 뭐 그 광고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는 거를. 정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케팅을 그러면은 팔기 위한 어떤 행위 이걸 하고 했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리고 손님이 없다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려. 뭔가 하나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를 들여다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 상대편 소비자한테 전달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차별을 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 해. 그 마케팅 활동을 아는 거지 써먹지 않는 거잖아요. 마케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유튜브 하지 마요. 네. 블로그 다 하실 줄 알아. 배웠죠? 네. 근데 못 써먹어.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막 해야 돼. 근데 배운 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방치하잖아요? 그럼 남에게 돼. 근데 쓰다가 보니까 10개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손님이 하나의 물건을 연결이 됐어. 이거 왜 연결됐지? 이게 뭐가 잘 됐지? 얘네들은 왜 안 찾지? 이거를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10개를 안 해보고 하나를 해보고서는 야, 이건 나는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스톱을 해. 자, 그래서 블로그를 매일 올려. 일기 쓰듯이 올렸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고객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처음에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가 이틀에 하나씩 올리다가 일주일에 하나 올리다가 한 달에 하나 올리다가 끝. 없어져. 그래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한 1년 동안 지속해서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블로그 이거 상위 랭크 되는 방법은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근데 이거를 내가 특정하게 해야 되겠다, 몰아서 해야 되겠다, 일기 옛날에 몰래 몰아서 쓰듯이 쓰면은 안 돼요. 근데 쓰는 방법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또 틀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중개사를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그런 거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럼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을 그거를 일부러 막 어떤 타이틀을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쪽팔리고 뭐 손님들이 어차피 안 보는데 뭐 막 해보는 거야. 어디 그동안은 뭐 어떤 뭐 중개 대상물만, 근데 또 중개사는 주가 돼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블로거를 하라니까 다른 음식점 소개하기를 예를 들어서 90%하고 물건 10% 하면은 중개사로서의 그런 저기가 안 되잖아. 그 역할은 실은 계약서를 그 쓰는 문제 과정의 그 과정이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가서 점점 해면할 수 10년 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10년에도 문제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게 내가 고객을 만나봐야지 일이 터지지.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해봐야 일이 터지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지.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상상도 못하는 숨어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계약서를 잘 쓸까에 대한 공부를 해. 아직 거기 가보질 않았는데 그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응용력이 생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왜 맨날 외워봐도 소용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응용이고 그 융통이고 막 그래. 그래서 딱 구구단처럼 나오는 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인 입장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이면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서가 다 틀려져요. 대한민국에 조금 더 나가볼까?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1,000만 원 주고 샀어. 상대편은 1억 주고 샀어. 누가 이길까? 내가 피고고 원고고 이게 다 바뀔 수도 있어. 법이 있는데 왜요? 난 억울한데요? 맨날 하소연해 보시라고.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게 가까울은 늘 바뀌게 돼 있어요. 너무 무서운가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공장 창고 강의를 하면은 공장 창고 재원, 공장 창고를 이용하는 사람, 공장 창고를 투자하는 방법,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거래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응용력은 거기서부터 본인들이 살을 붙여나가는 거야. 근데 그조차도 안 하고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아까 40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20년 동안 중개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주택이 작살났거든. 뭐 이런 표현하면 좀 뭐 괜찮죠? 네. 거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공장 창고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오고 싶은데요. 여기 좀 강의 좀 해줄 수 있어요. 돈 내고 내가 강의 듣겠다 이거야. 20년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역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상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주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공장 창고를 하실 수도 있고 지산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영역이 다 파트가 틀리잖아요. 10년 전에 선배님들은 다 했어요. 원룸, 다가구, 빌라, 연립, 뭐 그게 우리 부동산 용어도 아니지만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토지, 공장, 창고 다 이 메뉴에다가 써놨어요. 다 했다는 소리야. 그죠? 네. 거기다가 경매, 대행 전문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부동산 10군데 다녀봐. 어떻게 표시되나?
다 돼 있죠. 여러분들 유명한 돈가스 집이 김치찌개 메뉴를 선택하는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얼마나 있어? 그죠? 네. 그것조차도 차별화가 안 돼 있다. 부동산 선배들. 그러니까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하겠다. 다 되냐 이거야. 마케팅이 잘못됐죠. 나는 내가 주로 하고 전문화된 기업으로 이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초입이니까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거 공부 강의를 했어. 그랬더니 나 주거 상가 강의했어. 와 상가는 거야. 여기서 얘기 들으면 이유가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공장 창고가 제일 늦게 강의했어요 원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강의를 상가 선택하고 지산 선택하고 뭐 이랬잖아 여기서 이미. 근데 학생들이 반밖에 안 온 거야. 왜? 이미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제가 강의를 했더니요 여기 300명이 온 거야. 왜? 듣다 보니까 저것도 하고 싶은 거니까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고 온라인으로다가 그거를 시청하고 나서 또 공부해요. 또 우르르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좀 공부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현재 하고 싶은 자리에 입지가 뭐가 주가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시장 조사를 했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 상가에 이제 거기 가서 무슨 지산하겠다고 그럴 거야. 공장을 하겠다고 그럴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변호사도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가 다 이것저것 형법, 민법, 뭐 이혼소송법 다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다 하긴 해요. 근데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변호사한테 가서 민사를 의뢰해봐. 그만큼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아시죠? 중개사 거꾸로 생각해봐.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실을 나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실을 차렸어. 근데 손님들이 자꾸 토지 찾아달라는 손님 많아요. 그 사람이 토지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부동산은 다 아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전화가 많이 와. 토지 좀 찾아달라. 여기 내가 토지 전문 중개사인데 내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찾아드릴게 하고 전화하고 반사시켰어. 근데 그분은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 찾아줄 줄 알고 있잖아. 근데 그 고객은 중개사한테 그랬거든. 찾아봤어요? 하고 다리를 막 건너다녀.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고객들은 중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에 가서 찾아달라고. 왜? 옆에 여기 부동산이 있으니까. 왜?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공동중개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달라고 그래. 찾아지냐고 이게. 찾을 곳에 가서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럼 이제 바꿔야지. 내가 강남에 있는데 상가 위주로 하는데 토지 찾는 사람들 많고 법부인들 많아. 그럼 상가 때려치고 토지 찾는 투자용 토지 찾아드리는 전문 중개사로 간판을 바꿔야지. 맞아요,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마케팅을 아는 거하고 써먹는 거하고 틀리는 거야. 나 그럼 간판을 바꿔야지.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다 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했는데 여기 뭔가 공장 창고만 찾아 사람들이.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려주려고. 맞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나는 마케팅을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야. 고객이 찾는 타켓 위주의 시장을 내가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야. 처음엔 저도 여기서 원룸, 빌라, 연립, 아파트, 여기 아파트 한 채도 없어요. 그래도 걸어. 매매, 임대 전문이라고. 그게 안 되는 걸, 안 팔리는 거는 가능하면 내가 식당에서 메뉴에서 빼버려야지, 이제. 근데 공장 창고로 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려요. 공장 따로, 창고 따로야, 또. 그럼 공장은 다해? 공장만 전문으로 하는데, 먼저 영역은 식품 전문 공장, 새 다루는 거 공장 전문. 왜 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 하고 그 1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질문하고 그 문자 막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답을 이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자연스럽게 많이 했어요. 중개업 한지 5년 됐어요. 굉장히 고참이 아니에요. 일기거든요. 일기로 가서 공부하다가 내가 목표는 제일 먼저 개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시험 보고 사무실 구했어요. 합격자 발표하죠. 그래놓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야. 시장 조사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름을 뭘로 짓까 한 달 동안 동네를 다 몇 바퀴씩 돌았어. 그랬더니 삼성부동산 10개, 현대부동산 한 7개, 행복부동산, 행운부동산, 대박부동산, 아파트 입구에는 이편한부동산, 자이부동산. 간판은 뭐예요? 마케팅 공부를 하셨다 그랬잖아. 간판은 뭐예요? 마케팅이잖아. 근데 그 마케팅이 어쩌면 간판부터 이 마케팅 냄새가 전혀 안 나. 남들 그냥 벤치야. 근데 차별화가 안 돼. 마케팅은 차별화거든요. 10명이 똑같이 하면 그 사람 못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부동산에서 물건을 하나 받았는데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잊혀졌어요. 근데 내가 거기 삼성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은 것 같아서 그 물건을 공동 중개하려고 다시 전화번호를 찾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114 치니까 10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10군데 다 전화할 것 같아요? 안 해. 그래서 차별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일 먼저 이름을 걸고 하자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이슈를 제공했어요. 근데 저도 최종일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일 중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데. 나와요? 여기 나와요. 네,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폐업을 했잖아. 네.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경기도 광주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전국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들을 때는 거기 저 대전 아까 대전 서울시라고 예. 거기다 최종일 중개사무소 지금 2번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름이거든. 근데 이걸 하다가 법인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다 보니까 최종일이라는 법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시장에는 마케팅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뿌렸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런데 왜 지장구로 바꿨을까요? 다루는 품목이 네. 품목이나 창고 메뉴가 우리가 메뉴판.
리포트 따서 그런가요? 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지장고하고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토지, 공장, 창고. 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근데 20년 부동산 하신 분도 이게 지장고가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한 번 들으면은 아니죠. 네. 근데 왜냐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요, 지장고라고 간판에 다 써 있어요. 토지, 공장, 창고 전문 이렇게 썼는데 나한테 지장고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름이야. 그래서 했더니 지장고가 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자를 따서 이름을 대한민국에 12만 개의 중개사가 있는데 한 명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고는 못 써요, 이제. 특허를 내놨거든. 아, 특허까지. 네, 네.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5명이 지장고 이름 써도 돼요? 써. 근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공장 창고를 전문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더 확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공동중개에 대한 공부를 중개사법에서 다 하셨죠. 전속중개 공부 다 하셨죠. 네. 공동중개를 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굉장히 높아요.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A 단지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는 손님이 와서 이왕 잘 됐으니까 동생 여기 아파트 좀 하나 구해줘 하고 매수 거래가 들어왔어. 여러분들 매도 물건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지역 정보만. 그렇지. 다른 부동산이 정답. 근데 네. 다른 부동산이 부동산. 물건을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네. 근데 참 뭐 잘할 것 같고 이뻐서 얼른 주고 못생겨서 안 주고 이럴 것 같아요? 아예 안 줘. 왜 안 줘요? 자기들이 여기 단지에 10명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공동 중개하기로 약속이 돼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안 주는 거야. 멤버가 구축이 돼 있다는 거야. 왜 안 줘요? 따졌어. 또 억울하면 멤버로 들어오세요. 멤버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 나가면 그거 사서 들어오세요. 그 피가 얼마인데요? 5천에서 6천. 그래서 그걸 주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이제 쓰는 거야 이제. 그죠? 이제 대한민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중개망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 마침 집이니까 여기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 사서 폐업하려는 사람 하나 가지고 들어갔어. 요새 엄청 나올 때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피가 2억짜리가 5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2억에 살려는 거 5천에 사려면 나는 일단은 1년만 버티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1년 뒤에 깔려있다라면 1억 5천을 버는 거야, 거꾸로. 그것도 하나의 선택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갔는데 물건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배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건제시해. 토요일 날 문 열으면 문 아예 멤버에서 빼버린다. 나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무조건 닫으세요. 그 다음에 명함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소개를 어디서 해?
영업하지 마세요. 분야에다가 뭐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 조건 제시를 막 걸어봐요. 그게 뭐예요? 그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하려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기존에 장악한 사람들의 우선권을 자기들의 밥벌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고참이 될 때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어떻게 펼칠 거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할 거냐고. 몰래 밤에 다니면서 만날 거냐고. 하다못해 그러면 간판을 이쁘게 하지 말 것이라는 법이 없으면은, 단체 규약이 없으면은 간판을 진짜 화려하게 나이트클럽처럼 꾸미든지. 어? 뭐라고 그랬다? 마케팅은 그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냐고. 방법 제시해 줬잖아요. 한 1년 임대료를 1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이고 2년이면 2천만 원 버릴 각오하고 2억짜리가 1억 5천으로 떨어져서 들어가면은 1억 3천원 벌잖아. 그리고 들어가서 영업 못하게 이용하는 거 그냥 화려하게 그냥 꾸며버려. 아니 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주택가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하고서는 다 꼬랑지 내밀어 버린다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경쟁자가 있는 걸 이기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갖는 건 뭐예요? 결연한 의지는 뭐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지 그게 어디서 교육의 효과로 나오는 건 아닐 거다. 그럼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거 무기는 뭐예요? 의지라는 소리지. 근데 의지가 한 5년, 10년 유지될 수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언제? 시작했을 때 1년. 그럼 1년 동안은 진짜 불살라 버려야죠. 근데 불살려려고 그랬더니 내년도 경기가 안 좋대.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갈 거예요? 아니죠. 1년 동안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거야. 그리고 개업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 나는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겠다. 그래 놓고 내년에 들어가는 거야. 후년에. 어때요? 한 1년 정도 어차피 어디 가서 배우러 다녀도 그냥 의지 없이 이리저리 시들리고 그래도 1년인데 여러분들 소공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내가 우리 저 유튜브 보셨어요? 네. 와서 공부해달라면 귀찮아요. 근데 요새 젊은 층들이 내려갔잖아.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소공 들어가면 한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나요? 이랬어요. 소공 들어갈 계산이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광고를 하냐면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취직하기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렸거든. 학원에서. 취직은요 일반 기업을 들어갈 때 조건은 좋아요. 중개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회사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게 또 법인팀에 있잖아.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으로는 유용한 거지. 중개사로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취직이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거기 취직하면은 요새 월급이 얼마 주나요? 월급 없어요. 그래요? 월급 주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월급,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장이 쟤 빼고 나 혼자 먹으러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끌고 가서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럼 밥값 나가죠. 그 다음에 차 끌고 다니는데 제가 한 푼도 못 버는데 불쌍하잖아. 그 옆에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너 진짜 배신하지 말고 나하고 일할 거야? 그럼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밥값 주고 기름값 줬어. 그 정도로 시작을 하. 그리고 너 1년 동안 배우면서 거래하는 거 5대5야. 100만 원 생기면 50만 원 내놓고 50만 원 가져가는 거야. 했어. 1년 동안 거래하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그 1년 동안 한 건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여기 소공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사무소는 연 600만 원이 적자예요. 한 건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하나에서 큰 거 하나 탁 던져줬으면 100만 원 적자야. 근데 소공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거는 그 고객을 열심히 만들었고 지역 정보를 열심히 알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배웠고 그쵸? 그거 어디 가서 돈 몇천만 원 줘도 못 배우는 걸 그 사람한테 배웠잖아. 이거는 그 사무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거든. 이게 그죠? 이 영업 재산권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심부름만 시키고 짜증나 그래서 옆에 가서 개업을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600만 원짜리를 이상을 가지고 옆에 가서 차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니면서 그럴 거야. 야, 걔 싸가지 없어. 시각 가르쳐놨더니 옆에다가 차렸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km 밖에다가 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그 전화번호 요새 저거 아니야. 텔레마케팅 시대.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만난 고객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리하잖아. 거기 옆에 사장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실래? 내가 쓸게. 이게 안 돼. 왜? 나는 회사의 일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얻은 정보는 자기께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100만 원 줄게 와서 나는 진짜 이제 연세도 있고 이제 일도 힘들어. 그러니까는 야 와서 나 사무실 나 짓을 테니까 와서 해. 어떤 사람이에요? 무자격자. 그죠? 근데 경험은 있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들어와라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남의 사무실 가서 이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야, 그 조그만 거 니들이 하고 나는 토지 이런 거 큰 거만 할게. 뭐 이렇게. 남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에 또 중개업법에 문제가 됐죠. 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자기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중개사들이 스스로 아니 대한민국에는요 그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변호사, 사무장 중개사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자고 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시장이 그 사람은 자기가 여기를 오랫동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그 권리금을 주고 차라리 넘기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안 가요. 그 자리에 대한 가치 때문에. 좀 어떻게 시장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RSA를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RSA는 그 시장에서 어차피 가봐야 저희 여기 왔던 손님 중개사 중에 하나가 RSA 출신이 아니었는데요. 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응? 그래? 뭐 하셨는데? 그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7개월 있었대. 근데 왜 이제 개업하시던가 거기서 계시던가 하지 왜 여기 또 왔어요? 그랬더니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시키고 심부름만 시키고 기사만 시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계약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계약서 쓰면 문 닫고 저기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랬대. 근데 여기 오면은 뭘 가르쳐 줄까? 제가 매일 붙잡고 앉혀놓고 야 중개사란 말이야. 공장 참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요? 나도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배우는 거야. 이렇게 뭘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닥쳤어. 사장님 왜? 여기는 이게 집이 건물이 가옥이 있는데 토지는 대가 아니라 전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요게 중개사라고 공부를 다 했는데 자존심은 있고 어디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시원하게 1년 동안 너 프리하게 물어봐. 프리하게 너 지리견 줄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때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려. 근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하면은 하루면 돼. 이런 장점은 있지. 이제 선후배달이 같이 얽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중개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선배들도 다 있거든요. 여기는 3기, 4기, 5기, 6기 선배들 여기 다 근무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여기 한마디만 더 하면 나중에 여기 계시면 인사 다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명의 중개사가 그 오포에 근무를 해. 지장고 출신들이. 인천에도 있어요. 근무하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노크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사무실 분위기 볼 수 있고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지장고 시스템에 대한 것도 뭐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주된 문제는 이제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멀리서들 오셨는데 이 중개사를 길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진짜 이런 걸 알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실은 오늘 목적은 실패를 했는데 온라인 팀을 여기서 해가지고 실은 선배들도 온라인 팀이 있잖아요. 온라인 팀은 막 100명, 20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장들이 있어요. 지역장들이 그쪽 지역에 대전팀 온라인반 하면 지역장이 거기서 그래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공부하자 그러면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저녁 때 이제 회식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선배들이 움직이는데 아직 서로 야 네가 해 그러고 놔두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온라인은 안 그랬어요. 회장할 사람 했더니 손 들고 누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했죠. 지금 부산 쪽하고 해서 네. 지금 교감은 있고요. 이제 추진해 보려고 어제도 이제 공장에서 얘기했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등 떠밀려서 나가지 말고 나가서 하시라고 자꾸.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 PR할 시간이 많잖아요. 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